인생을 살아갈 때 상대방이 왜 그러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오늘부터 용기를 내서 성격이 자본이다, 이 책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성장하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이 처음 읽는 건 아닌데 또 다시 읽을 때마다 또 새로운 또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새로운 걸 발견하게 돼서 이 책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이 책에서 다양한 그런 활용법을 제안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그 애니어그램 명상을 짧게나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애니어그램 명상으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격이 자본이다 인증 강사 주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애니어그램 명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좀 돌이켜보고 또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어그램 명상.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시작합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으며 눈을 떴을 때 이전과 다른 내 몸과 마음, 행동이 편안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상으로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류는 꿈의 혁명으로 불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융합의 시대다. 저는 이게 성격이 자본이다 이 말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격이 안 좋다, 성격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던 저로서는 이 성격이 자본이 될 수 있다는 이 말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그 힘이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이 성격이 그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는 동력까지 될 수 있다는 이것은 정말 특별하고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애니어그램이 저한테 의미 있는 것은 건강할 때와 건강하지 않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에 제가 매력에 퐁당 빠진 것 같아요. 많은 성격 진단도를 보면 이렇다라고 딱 이렇게 정해주는데 애니어그램은 그것이 건강할 때의 나의 모습, 건강하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을 같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굉장히 저한테 매력적이고 맞네? 이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니까 이 애니어그램에 관심을 생기면서 제가 더 깊이 들어갔고 더 들어가니까 뭐 레벨도 있고 서브 타입도 있어서 공부할 게 더 많구나를 알게 되었지만 또 그만큼 굉장히 그 사람에게 최적화되어서 그 사람을 잘 설명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항상 교수님 강의할 때 항상 제가 마지막에 기억하는 게 성격에 갖추지 말고 그 성격에 자유로워지라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그 성격을 딛고 또 다른 또 나의 그런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게 이 애니어그램의 목표라고 생각하니까 더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사이사이에 또 이 한 글자 한 단어 하나가 갖고 있는 그 매력이 이렇게 톡톡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낭독을 왜 권하셨고 이걸 한번 해보라고 하셨는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지식을 알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또 잘 글로 쓰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솔직히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크고 되게 깊이가 있는 건데 이걸 어떤 비즈니스 현장으로 접목을 한다, 삶에 접목을 한다, 이렇게 세일즈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에세이를 만든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HR 업무를 많이 했지만 그 HR 업무를 할 때 지식적으로 풍성한 사람을 꽤 많이 만나요. 컨퍼런스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네트워킹 모임을 가면 정말 전문 용어를 쓰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현장의 경험, 접목한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반은 말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반도 경험이 있다 정도이지 진짜 그 기업을 바꾸거나 정말 새로운 시도를 한 사례가 많지 않아요. 다른 회사과 벤치마킹해서 따라하는 정도가 상당히 많고 차별화되어서 나만의 색깔로 그걸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9가지 컨텐츠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하나가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하나 느끼는 게 경험도 중요하지만 또 지식이 받침이 부족하면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둘 다 약간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면허증, 자격증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면허를 따고 8년 동안 운전을 1시간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장롱 면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실제로 운전을 한 거는 8년이 지나고 연수를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엄청 떨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1년 동안 사고가 3번 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격증과 면허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은 게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단순히 아는 것이 그친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진짜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뭐 면허뿐 아니라 제가 일을 하면서도 많이 느낍니다.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제가 더 어려웠던 게 이 애니어그램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면 알수록 그 효과를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제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더더욱 생각하게 된 게 애니어그램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격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옷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과 다른 의미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애니어그램을 알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된다. 이게 애니어그램의 차별화점인 것 같아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남을 똑같이 도와주더라도 그 도와주는 이유가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고 있는지는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는 게 이 애니어그램이 다른 거와 달리 더 깊이가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좋았던 게 성격대로 사는 것이 자기다움으로 인정받으려면 타인들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 그래서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또 이 자유로움을 자기다움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게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성격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네. 나의 원래 성격을 잘 모르고 그냥 사회에서 주어진 어떤 기준에 맞춰서 내 주변에 그런 어른들이 저한테 얘기한 그런 원칙들, 부모들이 얘기한 그런 기준들에 맞춰서 나를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 그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답게 사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이 그래서 참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의 중심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에너지의 근원이다. 에너지를 어떻게 이렇게 충전하고 어떻게 또 에너지를 쓰는지 그게 힘의 중심이다. 힘의 중심은 아직도 어렵긴 한데 이 힘의 중심이 왜 중요한지는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은 애니어그램의 차별성은 속마음을 읽는 도구이다. 강력한 성찰 도구이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게 단순히 성격 유형 진단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알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도 포장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도 그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알기가 진짜 어려운데 애니어그램이 그 뒤 인면에 있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그래서 특별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5문항이라는 게 가볍지 않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좀 어렵긴 한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장영의 내적 정서가 분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분노라는 단어를 보고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왜 분노지? 나 분노하지 않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배우고 책도 읽고 막 다양한 사례를 접하다 보니까 분노란 단어에 분노한 내가 장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화 잘 안 내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나만 안 낸다고 말할 뿐이지 제 주변에서는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랐던 거죠. 저는 또 그걸 잘 숨긴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숨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일본 유형의 완벽주의가 굉장히 좋은 유형인 줄 알았는데 9번이 갖고 오는 그 완벽주의는 때로는 조금 미루기 위한 완벽주의이기도 하다는 거를 어른이 되어서 한 40대가 되어서 인지했어요. 그러니까 더 완벽하게 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보류하고 최종 결과 레포트 제출을 이제 미루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걸 제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났을 때 제가 좀 더 유연해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서 내가 추구하는 그 완벽주의가 좀 불완전한 완벽주의였고 제가 생각하는 완벽주의는 다르다는 거를 어느 순간 조금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 영상을 보면은 교수님이 비유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 2번 유형을 보면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남한테 돈을 꿔서라도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2번 유형이다. 3번 유형, 4번 유형이 가슴형인데 이 가슴형이 갖고 있는 이 매력이 진짜 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4번 유형은 감정 관리만 잘하면 너무 멋지구나 이 유형이 자체가.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힘들 수 있는데 이분을 바라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되게 멋진 경험을 하게 하는 게 4번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번 유형 갖고 있는 이 파워, 세상을 또 다르게 바꾸는 유형이 4번이 아닌가. 가슴형과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제가 뵀던 가슴형 분들은 일단 표정부터가 바뀌는 것 같아요. 얼굴을 인사를 하기 전에 벌써 얼굴에 미소가 퍼지고 막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시잖아요. 그게 참 귀한 재능이고 멋지다 생각했는데 이 가슴에 갖고 있는 에너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형이 좋습니다. 되게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셔서 너무 좋고 소통하는 방식이 저는 되게 감정에 기반해서 소통하는 것보다 사실에 기반해서 소통하는 걸 더 편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머리형과 잘 지내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의 장점과 서로의 그런 아쉬운 점을 잘 안다면, 배려 포인트를 안다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유형을 잘 이해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하위 유형이나 변형이나 화살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격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존합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4에서 6레벨 보통 그 레벨에서는 실제는 자신과 에고가 거의 같고 그래서 정상적인 모습이라 인식하지만 그 자체가 성격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현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딱 보니까 건강하지 않을 때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건강해야 현존하는 거구나. 이 현존의 레벨이 되게 높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하신다 했잖아요. 나의 마음은 지금 균형 잡혀있고 행복한가? 그래서 이 질문이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이 조화로운 인간 발달에 대해서 목표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나의 마음이 지금 균형 잡혀 있는가? 머리, 가슴, 장이 잘 이렇게 조화로운가? 이게 명상에도 강조되고 있는 내용인데 문득문득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이 질문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애니어그램이 처음에는 금방 이거구나 싶은데 알면 할수록 너무 어려워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또 가지가 많으니까
이 54가지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그 안에서의 또 개인의 역동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한다면 언제나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어려운데 그거를 나비랑에 되게 함축적으로 써주셨고 그래서 이거를 한두 시간의 워크숍에서도 뭔가 이렇게 딱 이해할 수 있게 쉽고 재밌게 설명하는 교수님만의 그 탁월함이 야 이거는 정말 뿌리가 깊고 정말 그 이론이 바탕이 단단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화요톡을 써주셨잖아요. 그 시작은 굉장히 절망적이셨고 엄청 힘들었는데 또 이 상황을 기회로 바꾸신 게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여기 써 있는 내용은 일부잖아요. 아마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또 사전 작업을 하셨을 텐데 그 프로세스를 처음에 만들면서 굉장히 또 시행착오가 있으셨을 텐데 그걸 또 이렇게 질문으로 정리하고 또 이거를 인터뷰 전에 4가지 주제를 또 나눠서 또 정리를 해서 이걸 또 시나리오로도 정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거의 PD처럼 작가처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니어그램이 단지 지식이나 이론으로 멈췄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생활로 연결하는 굉장히 가구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적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화요톡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세이도 나왔고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도 나왔고 힐링 캠프도 나왔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또 다른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 사례도 계속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세일즈의 전문성은 사람을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세일즈다. 이 세일즈가 하시는 분을 보면은 그냥 물건 파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멋진 출발이다. 교수님은 이걸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표준화시키고 이걸 또 어떤 기법으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걸 하셨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인정을 한 거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회원가입할 때 관심사 많이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선택하게 하세요.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이걸 애니어그램을 잘 연계하면 분명 이게 빅데이터화 되어가지고 매출에도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애니어그램 이 에세이가 현장에서 되게 빛을 발하는 게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여가지고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로 이걸 해보지 않은 분도 이거를 읽기만 해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굉장히 자세히 적어 놓으셔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자신의 애니어그램 지식 수준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이런 과정을 참여해보면 항상 잘하는 사람 있고 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잘 못하는 사람도 그 과정에서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가 그걸 잘 끌어주신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정의 핵심은 질보다 양이다. 작은 실천이 쌓여서 성공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 좋은 실천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이다. 이 말이 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통 제가 뭘 하면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엄청 큰데 잘하는 것보다 실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좋은 거, 잘하는 것보다 꾸준한 작은 실천 이것 때문에 더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고객 성향을 중시하지 않는 기업이 없고 그 기업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게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 설문을 2분 이내 할 수 있게 줄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쉽게 설명하고
몇 가지 질문으로 성향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전문성이 드러나는 건데 이분 안에 그 사람의 스타일을 딱 이렇게 정해주는 것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 3개월 동안. 그래서 그 연구원가. 그리고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교수님 어제 강의하시던 내용 중에서 가장 좋은 이론은 무엇일까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론으로 다양하게 설명하고 활용될 수 있는 게 좋은 이론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애니어그램이 정말 그런 면에서는 매우 좋은 이론이다. 매우 좋은 학문이고 매우 좋은 도구이다. 저는 이거 보면서 재밌었던 거는 제목을 교수님 너무 재밌게 잘 재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이게 처음에는 그 강의할 때 방송하셨다 이런 얘기를 사례로 들었을 때는 같은 주제를 쭉 오래 하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5가지 테마가 있었고 시리즈가 있었고 제목도 달랐고 구성 방법, 시간 다 다르게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있어요. 신바람 특강, 별들에게 물어봐. 이것도 너무 재밌잖아요. 이름이. 성격을 알면 성공이 보인다. 이것도 그때 되게 관심 확 있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소비 교육할 때도 제목에 유기농 공부 딱 이걸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테마가 되는 그 단어를 딱 가지고 와서 그 강의 PPT에 딱 제목을 넣으니까 그 몰입감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하실 때도 그 당시의 트렌드와 그런 걸 반영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유형의 차이와 그 유형을 또 이해하기 쉽게 그 드라마의 인물로 딱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이해가 쉽기도 했고 또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팁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가벼운 게 아니라 되게 그 전곡을 찌르는, 핵심을 찌르는 대화이거든요. 그냥 계속 지금 익숙하게 머리형, 가슴형, 장형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나의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가, 에너지 원천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에너지를 얻는 원천을 잘 알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지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파워센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애니어그램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명사의 자격으로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사가 함께할 사람이 있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그것을 즐길 줄 알면 당신은 명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삶을 사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나를 알고, 그를 알고, 함께 즐길 줄 안다면 그 삶 또한 풍성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요 사례를 좀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아는 거는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알고 나서 그거를 깊이 공부하고 또 그 깊이 공부한 거를 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나눌 수 있고 강의할 수 있고 프로그램 할 수 있고 이걸 또 책으로 쓸 수 있다. 이거는 무슨 몇 단계를 내려간 것 같아요. 진짜. 이 과정이 정말 녹록진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4번 유형을 제가 그냥 아마 글로만 읽었으면 이해하기 진짜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게 된 게 교수님인 것 같고, 이 반고도 되게 좋은 사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번 유형이 참 독특한데 이 4번 유형을 다른 유형을 이해하려면 많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쉽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교수님 통해 조금 알고 또 이 보호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 선호문하고 실천의 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성향, 성격을 아는 것이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저의 감정을 직면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일이 진짜 많았고,
최근에 개인적인 또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그전 같았으면 아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예, 지금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음이지? 나는 이게 진짜 괜찮은가?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어떤 분노가 있는지, 예, 어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는지를 나 스스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이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애니어그램을 배워서이기도 하고, 최근엔 실천의 방에 제가 주제를 그렇게 넣었거든요. 자기 의견을 잘 전달하기. 예, 그래서 어떤 선언한다는 것, 하려고 한다는 것, 또 배운다는 것은 예, 삶을 참 바꾸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배울 때 깨어있는 아침이다 대표님이 교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거 왜 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너무 좋고 이걸 하면서 진짜 깨어난다는 거를 예, 하루를 되게 완전 종 한 번 딱 치는 것처럼 예,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저한테 의미가 있는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열고 깨어있는 아침이다를 예, 쓰는 게 저에게 예, 루틴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루틴이 된 것 같고 애니어그램 명상은 이걸 하면서 원래 교수님이 몇 번 해주긴 하셨지만 이게 저한테 체화되진 않았었는데 이게 제가 이걸 낭독을 하면서 명상을 해보니까 조금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연습을 하고 하면 제가 셀프 명상이 가능할 것 같다. 책을 딱히 보거나 그러지 않아도 예, 그 자리에 앉아서 할 수도 있겠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유형별로 이게 쓰신 거잖아요. 제가 아마 애니어그램 몰랐다면 뭐 이렇구나 라고 했을 텐데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서 이 시를 읽으니까 이 유형별로 정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또 미덕이 있는지를 이 글에 한 줄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의 마음도 느껴졌고 네, 구르지에프의 그런 마음도 느껴지는 그런 오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현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라운딩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한때 오랫동안 멀티플레이어가 능력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하면서 두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그 사람이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삶을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고 예, 능력자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한순간에 몰입해서 그 하나를 집중하는 것 예, 그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제가 애니어그램을 배우면서 이 현존 그라운딩이라는 거를 알면서 이렇게 나의 온전히 다른 사람한테 기울인다고 생각하면서 진심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를 이 애니어그램 배우면서 알게 되었고 9번 유형이 갖고 있는 이 한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실천의 방 하면서 나를 잘 표현하고 나의 감정을 잘 살피고 또 나를 사랑을 선택하기 이게 저의 이제 목표였는데 지금 굉장히 그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나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제가 불같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순간 나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집에 돌아와서 나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지? 라는 거를 계속 제가 숙고를 했더니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과 이게 딱 앵커링이 되면서 그때의 감정을 제가 갖고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재 상황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경험에 대한 감정이 그대로 갖고 와서 제가 불같이 화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예전 같았으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라고 이제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그 감정을 직면하고 집중하고 있어요. 예, 오늘은 외형판별법이랑 소통에 대해서 주셨거든요. 실제로 지금 외형판별법을 쭉 읽어보면은 단순히 그냥 기준만 알려준 게 아니라 장형,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장형, 가슴형, 머리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쭉 이렇게 리뷰,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외형판별법은 60% 정도만 의존하고 공부하다 보면 이론적 지식이 쌓여서 지식과 직관을 함께 융합해서 내공을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아직 내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외형판별법이 참고 자료는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런 특성을 알았을 때는 제가 검사를 하지 않아도 그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딱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소통을 잘한다는 게 나도 알아야 되지만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짧은 시간 내에 그 사람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애니어그램에서 주는 그런 진단 외에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나 유형별 그런 선호도라든가 유형별 특징을 잘 이해하면 이 소통을 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걸 또 다시 이렇게 소통 전략 실습이라는 걸로 워크숍으로 풀 수 있구나.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사례였고 또 이게 자녀이거나 갔을 때는 이게 또 진로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로주도 좋고 최근에는 인생 2막이라 그래서 50 플러스 그런 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본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재설계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본인의 잘 몰랐던 성향을 알고 자신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진로 지도 지습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꼭 청소년만이 아니라 고령의 요즘 실버시대니까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분들에게 되게 좋은 실습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것 같습니다. 근데 가슴형인 분들이 진짜 자주 표현해주고 감사 표현을 정말 좋아하고 안 할 때 서운해하는 게 많이 느껴져요. 가끔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도와주지도 말고 해주지 말지. 해주고 저렇게 서운해하나? 저렇게 왜 속상해하지? 그럴 거면 처음부터 해주지 말 것이지 라고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했었는데 제가 애니어그램 배우고 보니까 그분들은 그거 자체가 약간 생존에 가까운 자동화된 반응이었다는 거를 최근에는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그분들의 그 빛나는 보석이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내가 더 리액션을 해주고 조금 더 제가 노력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최근에 저한테 적용한 액션입니다.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고 그런 걸 하는 것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연습 중이에요. 지금입니다. 제가 이렇게 과하게 리액션하고 과하게 반응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굉장히 혼냈거든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너무 지나쳐. 오버하지 마.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그런 사례를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HR 업무를 하기 때문에 채용 업무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해 한 400~500명 채용을 했었는데 면접을 하러 오셨을 때 사전 질문지를 이제 면접 대기실에서 쓰고 있던 분이 도중에 사라져가지고 도대체 연락을 한 거죠. 거기 아니 갑자기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면접 안 보겠다. 그래서 그냥 나왔대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거기 회사 이상하다고 무슨 다단계 회사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가자마자 막 너무 반갑게 맞이하면서 막 한쪽 강의장으로 안내해주고 막 친절하게 음료도 갖다주고 막 이랬는데 자기가 볼 때 이게 너무 과하니까 이거 일반 회사가 아니라 무슨 다단계 회사를 왔나 보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교육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니 좀 어느 정도 하지. 세상에 어떻게 했길래 면접자가 착각을 하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했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잘 하시거든요. 지금도 저한테 비즈니스 파트너인데 천성이에요. 천성. 야, 이번 유형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안하기랑 거절하기, 거절에 대응하기는 이게 반드시 비즈니스 현상에서 있는 게 아니라 온 생활에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면서 아니면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그 거절이라는 포인트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 아니면 스톱, 갈까 말까, 더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되나 이런 사인으로 대부분 제가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다음으로 이어진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지? 이제 포기해야 되나? 그런 포기해야 되나 가야 되나 이런 관점으로 제가 많이 이해했다면 이 애니어그램 관점에서의 거절은 우선 멈춤이다. 이게 저한테 되게 신선하고 관점이 전환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다는 것은 길이 막힌 게 아니라 신호등이 계속 바뀌는 거니까 이게 파란불로 바뀌기 직전에 빨간불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제가 살면서 선택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그 빨간불이 빨간불이 아니라 그냥 길이 막혔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굉장히 단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유연해진 것 같아요. 좀 더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어요.